아 맨날 칠판 앞에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개어색하네.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언박싱 영상을 찍어달래요. 근데 무슨 박스도 안 주고 언박싱이래. 그러니까 언래핑으로 합시다. 아니, 영어 선생인데 박스 없는데 언박싱이라고 하면 그건 또 표지요. 제가 사실은 저는 진짜 이거 표지가 아니 2개가 있었어. 아, 내가 무슨 연예인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우리 조교놈들이 이게 더 낫다는 거야. 우리 와이프한테도 물어봤다? 와이프도 이게 낫대. 그러니까 와이프야 사실은 뭐 내 외모에 뭔가 마음에 딱 오늘 책을 처음 받아봤단 말이야.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딱 보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 외계인이야? 아니 이거 색깔 왜 이래요? 뜯어볼게요 일단.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이건 예쁩니다. 제가 봤을 때 표지가 이런 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은 좀 빨리 풀고 버려야 될 것 같다. 네? 학교에다가 책을 펼쳐놓을 때, 아니 책은 무조건 학교에다 펼쳐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요거 트렌드 분석서 있잖아요. 요거는 요번 회차에 딱 한 번 나가고 마는 거야. 요새 EBS 연계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엽적이고 세세한 정보를 묻고 문제가 비연계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제가 낱낱이 이렇게 다 분석을 좀 해놨어요. 낱낱이 분석을 해놓고 앞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부터 그리고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의 개념이 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연계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모든 사항들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제로 18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6월, 9월 수능 총 9개의 시험에서 연계됐던 문제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필요한 논리까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기가 해당하는 해 EBS 문제가 아니라고 안 보시면 큰일 나요. 항상 이제 우리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딴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집에서 애들 재워놓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쓰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 는 제가 아까 표지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부장님이 편집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와 이거 책 보고 있으니까 저도 수험생 때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풀고 네? 아 책이 너무 예뻐요. 읽기가 되게 구성이 좋은데 이게 데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15주차까지 구성이 다 똑같을 거니까 제가 이제 요번 회차 하나 구성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면 이후까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섹션 1 지문 이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마다 제일 앞에 좀 꼼꼼하게 분석해야 될 지문을 넣어놨어요. 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를 별표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 지문이 끝나고 나면 지문 뒤쪽에 요 지문으로 변형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변형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까지 술술술 완벽하게 다 풀릴 정도가 돼. 그럼 이건 이해 완벽한 거죠. 별 3개. 됐죠? 근데 분명히 지문은 이해했다 싶은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한두 문제씩 틀리네. 사실은 이건 좀 전에 봤던 지문인데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이해도에 좀 구멍이 있는 거죠. 별표 2개. 그 다음 야 이거 나는 지문을 읽고 꼼꼼하게 봤는데 문제 아예 접근까지도 못하겠어 하신다면 별표 1개 혹은 별표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섹션 2의 유형 이해도 같은 경우는 양치기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4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 풀었는데 바로 정답 맞췄어. 별 3개 끝. 근데 2번째 풀었을 때 조금 아리까리하긴 했는데 표현 이런 아리까리 이런 거 괜찮아요. 어쨌든 좀 알쏭달쏭하긴 했는데 해설치를 봤더니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다. 별표 2개. 됐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었는데 해설치를 봐도 조금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1개 혹은 그 이하. 이렇게 보시고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제가 매일마다 양치기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해놨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 1은 양치기 문제는 전부 다 어휘 문제예요. 데이 2와 데이 3에는 빈칸 넣어놨습니다. 빈칸을 4문제씩 해서 총 8문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데이 4 때는 순서 문제 요거를 풀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4문제를. 그리고 데이 5에는 문장 삽입 문제. 데이 6 때는 어휘한 문제, 빈칸 2문제, 순서한 문제, 문장 삽입 1문제 해서 총 5개의 문제를 한 번에 쭉 유형별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EBS 문제의 비율에 맞춰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제일 많이 신경을 쓴 게 뭐냐면 같은 패턴의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의 지문이 꼭 빈칸으로만 연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빈칸으로도 순서로도 문장 삽입으로도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되게 중요한 지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겹쳐지게 계속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놨어. 이거 오졌다 진짜 정말 신경 써서 섬세하게 문항 수도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박수. 네. 어쨌든 네, 옆에 조교들이 있는데 쟤를 미쳤나 봐.
그리고 데이 7은 조금 쉬어가는 날로 만들자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시기는 조금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건성으로 넘겼을 어휘 구문학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거든. 좀 지문 내에 있는 되게 어려운 단어들은 열심히 써가면서 외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inner polarity, 내적 양극성. 어렵단 말이야. 뭔가 이런 건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있잖아. 이런 게 있어. 제가 이제 수업 때 자주 듣는 예시인데 엣지라는 단어 아시죠? 모서리. 근데 너네는 보통 어떻게 보면 엣지라는 단어 1번 뜻 모서리, 2번 뜻 우위 장점 있으면 2번 안 보고 넘어가요. 이렇게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수능 가서 크게 파탄이 납니다. 이 트렌드 분석서를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앉아서 아니면 뭐 그냥 이제 편하게 쉴 때 한번 소설책처럼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15주차로 되어 있는 데이 7 보통 이렇게 한 장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예쁘게 찢으셔가지고 15장 정도 되는 종이 뭉치로 가지고 다니시면 좀 알고 있을 법했지만 정확하게 뜻을 몰랐던 단어 뜻을 외우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책의 구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책 한 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다시 섹션 1에는 분석해야 될 지문 그리고 그 지문의 변형 문제, 그리고 섹션 2에는 매일마다 테마에 맞게 양치기 4문제씩. 근데 그 문제들은 앞에서 나왔던 게 유형만 바뀌어서 겹쳐질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데이 7에는 네가 몰랐을 뜻을 담은 단어들 그거 정리를 좀 중심으로 좀 많이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수능 특강, 그 다음에 6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영어 독해 연습, 11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수능 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책이 나오는 좀 그 간극이 좀 있잖아. 그 갭에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PDF로 책을 산 학생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6, 9평을 대비한 전체 EBS 모음 모의고사 이런 것도 좀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것들도 나올 때마다 제가 공지사항에 올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사서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잖아요. 독학으로 EBS를 봐야 되는데 다 보는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 플러스 자기 개인에게 과제를 조금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현강생들 자꾸 요거 사야 되냐 물어보시던데 지금 현장 개강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사면 너 어디서 자료 받아서 볼래? 사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사실 이제 언박싱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이렇게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충분히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발 부탁 유튜브에 댓글 달지 말고요. 캐스트에 댓글 달지 말고요.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지를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런 질문 말고 좀 멀쩡한 질문들 좀 많이 던져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기회가 올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언박싱 영상 찍을 일이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